수천 년 전 파라오의 영광이나 신비로운 황금 마스크 등 세계를 놀라게 한 이집트. 한때는 전 세계에 부와 지혜가 모여드는 인류 문명의 심장이었지만 2026년 지금 그 거대한 피라미드 그늘 아래서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다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가진 나라가 어쩌다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가서 매번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처지가 됐을까요? 2026년 3월의 어느 날이었죠. 압델 파타 LCC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바로 경제 비상사태였어요. 실제로 지금 카이로 시내 마트에 가면 풍경이 정말 가관입니다. 식탁의 기본인 양파 1kg의 가격이 불과 얼마 만에 400%나 폭등했거든요. 한 가족이 하루 꼬박 일해서 번 돈을 오로지 한 끼 식재료를 사는데 다 써야 하는 수준인 거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집트의 젖줄인 수에즈 운하마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홍해의 후티 반군이 배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남단으로 뺑뺑 돌아가고 있거든요.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이던 통행료 수입이 40%나 날아갔습니다. 나라 금고에 달러가 마르다 보니 국가 경제가 말 그대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이 와중에도 이집트 정부가 벌이고 있는 기상천외한 심시티 게임입니다. 카이로 동쪽 사막 한복판에 5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신행정수도라는 걸 짓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우고 세계 최대 규모의 공원을 만든다며 의기양양하게 시작했죠. 무려 600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거기 실제로 사는 사람은 12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퇴근하는 공무원 48,000명을 제외하면 밤마다 정적만 흐르는 거대한 유령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돈도 없다면서 그 엄청난 건설 비용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정답은 바로 빚입니다. 국민들은 끼니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빚을 내서 사막 위에 신기루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2025년 12월에는 정부가 빚 갚을 돈이 모자라니까 군부한테 제발 너희가 숨겨둔 비상금 좀 내놓으라고 사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군부의 대답은 우리 돈은 우리 거니까 건드리지 마 라는 식이었습니다. 국가는 파산 직전인데 군대는 여전히 배를 불리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 도대체 이집트는 언제부터 군대가 국가의 주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70년 전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1952년의 그 밤으로 시간을 돌려봐야 합니다. 이집트 현대사에서 1952년 7월 23일은 모든 것이 바뀐 날입니다. 자유장교단이라고 불리는 젊은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나와서 부패한 왕정을 순식간에 끝내버렸거든요. 당시 이집트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독립국가로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 중심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 가말 압델 나세르가 있었습니다. 나세르는 정말 대단한 선구사였어요. 1956년에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수에즈 운하는 우리 거다 라고 선포하며 국유화를 질러버렸거든요. 화가 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나세르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이들을 몰아내고 이집트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이집트 사람들에게 군대는 나라를 구한 구세주이자 국가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구세주들이 경제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나세르는 소련의 기술을 빌려와서 아스완 하이댐을 짓고 모든 주요 산업을 국가 소유로 돌렸어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는 고언은 좋았지만 실제로는 군대 인맥들이 낙하산으로 기업체 사장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성 없는 군인들이 경영을 맡으니 효율은 떨어지고 부패는 곰팡이처럼 피어올랐죠. 결정적인 한방은 1967년에 터진 6.1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한테 단 엿새 만에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군부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나세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배를 승리로 포장하는 엄청난 정치쇼를 벌였고 군부는 권력을 놓기는커녕 국가 안보를 핑계로 더 깊숙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군대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공포 섞인 DNA가 이집트 사람들의 뼛속에 새겨진 순간이었죠. 이렇게 군부가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는 시스템이 굳어지면서 이집트 경제는 서서히 골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족의 영웅이라 칭송받았지만 속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만드는 거대한 부패의 늪이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튼튼한 군부 독자의 성벽은 무려 60년 넘게 이어지며 호스니 무바라크라는 또 다른 독자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참다 못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죠. 2011년 초 전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무바라크의 철권 통치에 질린 시민들이 빵, 자유, 사회 정의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결국 18일 만에 철옹성 같던 무바라크가 물러났을 때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집트에도 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 이집트 경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전국이 불안해지니 관광객은 뚝 끊기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30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고 썰물처럼 빠져나갔거든요. 실업률은 13%까지 치솟았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무함마드 무르시라는 민간인 대통령이 선출됐죠. 그런데 이 무르시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드리고 맙니다. 바로 군부의 성역인 돈주를 건드린 거예요. 무르시는 군부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겨온 군부 입장에선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죠. 결국 군부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칼을 휘두른 주인공이 바로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지금의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였습니다. 2013년 7월 3일 시시는 탱크를 앞세워 무르시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단 1년 만에 이집트의 소중했던 민주주의 실험이 쿠데타로 끝나버린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시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혼란을 잠재우러 왔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이건 군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 국가를 점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은 군부의 기세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탄압했고 언론의 입도 닫게 만들었죠. 그렇게 정치적 자유가 사라진 자리에 시시는 신공화국이라는 화려한 이름의 경제 계획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건 경제 발전이 아니라 군부가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주식회사처럼 운영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시시 대통령이 집권한 2014년부터 이집트 경제의 주인공은 더 이상 민간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군복 입은 비즈니스맨들이었죠. 현재 이집트 군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은 확인된 것만 97개에 달합니다. 시멘트부터 철강, 식품, 가전제품, 심지어 생수까지 군대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시멘트와 철강 시장의 무려 36%를 군부가 장악하고 있을 정도니 말 다했죠. 세상에 어떤 민간 기업이 군대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군부 기업은 세금도 안 내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싼값에 노동력으로 부립니다. 게다가 모든 인허가권까지 쥐고 있으니 민간 기업들은 기가 죽어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경제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군부라는 거대한 공룡만 덩치를 키우게 된 거예요. 여기에 시시 대통령의 거대 프로젝트 중독증이 불을 붙였습니다. 80억 달러를 들인 수에즈 운하 확장 공사, 그리고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초고속 열차 건설까지. 이 대규모 토목 공사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수주하는 군부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시 정부는 해외에서 미친듯이 돈을 빌려왔습니다. 2014년에 460억 달러 정도였던 외채가 2026년 현재는 무려 165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무려 3배 넘게 폭증한 거죠. IMF가 수차례나 군부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민간에 경제를 돌려줘라 라고 경고했지만 시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군부의 지지 없이는 자신의 권력도 유지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2025년 IMF의 4차 검토 보고서에는 군부의 특혜가 민간 투자를 완전히 갈아먹고 있다는 직격탄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빚을 막으며 사막 위에 신기루를 쌓아 올린 결과 이집트라는 거대한 배는 이제 엔진이 꺼진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붙들고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가 망하면 안 되는 주변 국가들의 복잡한 속사정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경제가 망가졌으면 벌써 파산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집트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국어의 미학에 있어요. 이집트는 2016년부터 IMF에 가서 120억 달러를 빌린 걸 시작으로 52억, 80억 달러씩으로 끊임없이 돈을 빌려왔습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이 위험한 줄타기가 가능한 이유는 이집트가 가진 지정학적 몸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입니다. 서방 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국가들이 이집트의 금고를 계속 채워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집트가 무너지면 중동과 유럽 전체가 지옥이 된다는 공포죠. 만약 인구 1억이 넘는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아랍의 봄 같은 대규모 소유 사태가 터진다면 수백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수에즈 운하는 마비되며 중동의 치안 지도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LCC 대통령은 이 점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방에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막아줄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걸프 국가들에게는 지역 안보를 약속하며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내죠. 하지만 이렇게 들어온 돈은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쓰이지 않고 다시 군부의 주머니와 이자 상환으로 사라집니다. 실제로 2026년 이집트 예산안을 보면 빚, 이자 갚는 데 쓰는 돈이 국내 총생산의 11.2%나 됩니다. 교육, 의료, 복지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은 기막힌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끝은 어디일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 하반기가 이집트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민중들이 다시 한번 광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권 배분을 두고 군부 내부에서 심각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막 한복판에 화려한 고층 빌딩과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교차하는 이 비극적인 풍경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 파라오들은 사후 세계의 영광을 위해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파라오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빚으로 쌓은 성벽 뒤에 숨어있죠. 피라미드는 영원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고열을 짜내어 유지되는 독재의 성벽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가 다시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날이 올지 아니면 또 다른 그림자 속으로 침잠할지 우리는 이 위태로운 드라마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